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바야흐로 맑고 찬물이 흐르는 산골짜기나 시원한 바다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혹은 만년설이 쌓여있는 티베트 공원이나 알라스카 혹은 칠레 남단 등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여행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역 여행사의 대표이신 김문조 선생은 지난 30여 년간 주로 해외여행을 안내했던 문화탐험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견문이 두루 넓으실 테니 좋은 말씀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어서 여기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쑥졌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사스 때문에 우리 국내 여행사들도 울상을 지었다는데 그 실정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적은 회사 같은 데서는 뭐 50% 이상 감원을 하고 또는 그 이상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4라든지 필수 요원만 남겨놓고 감원을 시키는 이런 예도 있었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회사는 뭐 일주일 또는 열흘 뭐 심지어 보름까지 그 무급 휴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룹에서 운영하는 여행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행사는 엄청난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중국이나 또는 기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관광업계에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액수가 적어서 그 돈 자체도 보면은 그 대형 여행사에 그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뭐 중기업 내지 소기업은 이런 혜택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사스 공포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연보를 보면 한마디로 지적 호기심이 대단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도 수료하셨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미술사 전공으로 박사과정도 밟으셨고 현재는 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도 적을 두고 계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처럼 여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 들었습니까? 네. 제가 이 해외여행을 이제 처음 이렇게 나갔을 때 여러 가지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편적으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현지에 나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외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사실 그것도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 책도 다 읽어볼 수도 없었고 틈틈이 본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은 뭐 리포트다 또는 뭐 시험이다 등등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책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 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대학원에 적을 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중국을 가보면은 그 임어당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중국 문화에서 외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 문화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문화를 사실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불교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면은 막 이런 것을 좀 불교 문화를 특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대학을 갔다가 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선생님은 현재까지 130여 개국을 여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로 어디를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까닭은요? 물론 뭐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그 인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도는 인구가 한 10억이 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뭐 지금 현재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힌두교 이론에 따라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적개심이 없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대해서 뭐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탈세를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적개심도 좀 갖고 있고 이런데, 뭐 저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부자로 있었기 때문에 뭐 이승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천국과 같고, 호텔 문만 나가면은 거기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여행 전문가이지만 선생님께서도 초창기에는 실수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담을 솔직히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무척 많았습니다.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구라파에 갔을 때 그 파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예약하신 손님이냐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리는 예약된 좌석이니까 저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을 둘러보니까 이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곧 끝나지 않겠나 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는 아무 아랑곳 없이 계속 커피 한 잔을 놓고 30분 이상 1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가지고 그냥 호텔 방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예약 문화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여행사들이 때로는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해외 관광단을 이상이 야릇한 곳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바가지 요금도 씌우는 등 못된 짓을 좀 일삼았죠. 어째서 그런 행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일반 고객들이 싼 상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품을 내놓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행사에서 이런 싼 상품을 내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물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싼 가격에 알찬 여행을 하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일반 그 텔레비 방송에도 많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몰래 카메라로 가지고 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녹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안내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 부모도 이런데 관광을 한번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남인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여행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쇼핑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여행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방공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은 싼 가격으로 갔습니다만은 현지에 가보면은 뭐 쇼핑이다, 옵션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간 것보다는 엄청나게 바가지 요금을 쓰고 온 경우가 막 허다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해외 관광단도 현지 언론들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해외 관광단이 주로 뭐 소위 말하는 정력제라든가 그 이상야릇한 그 매춘 골목을 기웃거리는 그런 추태를 연출한다는데 어째서 우리 관광 문화가 그런 쪽으로 변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되는데요. 물론 그 여행객이 그런 것을 갖다가 현지 안내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현지 여행사에서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코미션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의 적자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그쪽에서 다 채우고 또 그 안내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거기에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만일 안내자가 그 단체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안내를 만일 못했다고 하면은 그 안내자가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곳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광지에 가서는 시간을 갖다가 막 빨리빨리 독촉을 해서 나오지만은 그런 데 가면은 느긋하게 안내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가자 이렇게 해야지 갈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차후에 좀 심각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네. 외국 여행단을 우리 국내에 유치했을 때 그분들의 관광 태도는 대략 어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한 12년 전에 이제 인바운드 업무를 맡았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일정이 얼마냐 하면은 17박 18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정으로 보면은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것까지 하면 19박 20일이 됩니다. 사실 이 좁은 땅에 그렇게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철저하게 저 북쪽 강원도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있는 사찰이라든지 이름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마지막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으로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웬만한 인사말 정도는 다 알고 또 물건 살 때 깎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해외 나들이 모습은 대략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명분 위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어느 기관 방문, 어느 현장 방문 이런 걸 갖다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위에서 결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문철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청을 방문한다 할 때 시장하고 사진 찍고는 그만이고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의장하고 사진 한 장 찍고는 그만이고 너무나 성의가 없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여기에 오는 단체를 갖다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에 쫓겨서. 왜 그런지 이 명분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서울시에서 한번 여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뭐 이런 기관 저런 기관 방문한다고 쭉 하니까 그 시장님이 이걸 갖다 쭉 그 일정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가서 봐. 그냥 청소과 있는 사람은
그 뒷골목이나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해당되는 분야 뒤를 보고 와. 그것을 보고 나면은 자연히 알 수 있는데, 괜히 관계기관 방문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월간 잡지 인테리어에 장장 7년간이나 글과 사진을 기고하면서 세계 미술관 또는 세계 위대한 건축물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에게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건축물을 좀 일러주시고요. 건축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그럴듯한 해설을 곁들여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하나 인류 문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말 금자탑과 같이 남아있는 뭐 이러한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인간의 위대한 5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 작품이 땅에서 그냥 불쑥 솟아 올라온 것이 아니고 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한 과정을 한 작품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런 그 연습 과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일일이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정말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데